오늘 이야기할 책은 섹스, 거짓말, 그리고 대통령입니다. 2012년 출간되어 한국에 2015년 정발했습니다. 저자는 성인 잡지 허슬러의 회장 레리 플린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성엄숙주의, 성무기화를 모두 반대하는 성자유주의자입니다. 74년도에는 성인 잡지도 언론 출판물이라며 성기 노출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해 승소한 판례를 따냅니다. 1983년에는 공인을 맹비난해도 그것이 패러디인 것이 명백하다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해 승소한 판례를 따냅니다. 이를 바탕으로 97년에는 영화도 제작될 바 있습니다. 저자는 정치인의 성 스캔들이 어떻게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밤의 역사책을 씁니다. 오늘날과 가까운 2차 대전 이후만 이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오랫도록 성 분위기를 좌우한 인물로 후버 FBI 국장을 듭니다. 후버는 포르노를 때려잡고 꽃뱀 창녀 스캔들을 정보를 무기로 삼아 종신직을 합니다. 평생 공산주의, 흑인, 인권운동 동성애자 등을 싫어해서 철저하게 도청과 감시를 했지만 정작 본인이 미소년과 동성애 의혹이 있고 여장을 취미로 삼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국내 첩보를 백악관으로 가져오려 해서 후보와 70년대 갈등하고 후보가 죽은 뒤에 워터게이트가 터지면서 국민 상대로 하는 도청이 죄악시되게 됩니다. 1950년 공화당의 메카시 의원이 시작한 빨갱이 게이 몰이의 광풍이 일어납니다. 1952년 공화당은 덕분에 민주당의 20년 정권을 교체하는 데 성공합니다. 1953년 메카시는 국무부를 넘어서 국방부에도 빨갱이와 게이가 많다며 몰아갑니다. 그런데 하필 이 무렵 메카시의 수석 보좌관 콘이 육군 장교 쉰과 동성애에 빠집니다. 국방부는 메카시가 육군 장교에게 특혜를 줘왔다며 고발하는 청문회를 열어서 반격합니다. 게이 커플에 휘둘린다며 자신이 여태 해왔듯이 망신을 당하고 1957년 쓸쓸하게 죽습니다. 이러한 메카시즘의 반발로 1960년대에는 피임약과 여성해방 바람이 불고 바람둥이가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냉정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스캔들은 반역 취급을 받아서 존은 마음껏 백악관에서 불륜을 합니다. 케네디가 후보를 내칠 거란 말이 많았지만 놔둔 이유도 워낙 약점이 많아서입니다. 예컨대 2차 대전 시기에 케네디는 독일 출신의 잉가 아바드와 미래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존은 대선 기간에 선거 노래를 계기로 주디스 캠벨과 만나 매일 관계를 가집니다. 아무도 그녀가 폭로해도 믿지 않을 것이므로 마피아와의 연락책으로 사용합니다. 후버 FBI 국장이 이것을 눈치채고 압박을 시작해오고 주디스와의 관계도 시들해지고 이제 다른 밀서도 생기자 그녀는 가치를 잃습니다. 1962년 주디스는 케네디의 아이를 낙태하며 돈을 받기로 하고 사라집니다. 여자를 새로 만나지 않으면 두통이 생긴다고 말할 정도의 존 케네디는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불륜을 했습니다. 그와 관계한 물리치료사 수전에 의하면 여성 상의 등 대접받는 섹스를 선호했던 조루였던 걸로 삽니다. 1963년에 영국에서 총리를 물러나게 한 프로퓨머 스캔들이 발생합니다. 전쟁 장관이 만난 콜걸이 소련 스파이와도 관계를 했던 점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케네디도 해당 콜걸 그룹에서 동독 출신의 앨런 로메츠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돈으로 무마했지만 야당이 이를 눈치채고 청문회를 열려 했고 후보를 통해서 그들을 위협해서 도마시킵니다. 후보는 이러한 대가로 FBI 국장을 이어갈 것과 마틴 루터 킹에 대한 도청 허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청을 통해서 마틴 루터 킹이 단교 파티를 했던 것을 알아내고 가족, 교황, 노벨상 수상진 등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영부인 제키는 자기 부친부터가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이런 남편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재산이 많은 것도 참을 수 있던 한 이유였습니다. 제키는 1962년 한 해 동안 대통령 연봉의 8.5배를 소비해버립니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해서 좋은 아내의 역할로 남길 바랬습니다. 불륜을 해도 좋지만 나에겐 들키지만 말라며 일정을 서로 꼭 공유하기로 합니다. 여성 해방 바람에 이르서 영부인부터 미니스커트를 입고 피임약 사용을 유행시킵니다. 1956년에 존이 부통령 후보에서 떨어지고 지중해로 난교 여행을 떠난 사이에 제키는 유산을 합니다. 시아버지는 이혼은 말아달라며 제키에게 100만 달러, 집, 차를 줍니다. 제키는 몸을 추스리고 5달 뒤에 홀든과 맞바람을 해서 이를 복수합니다. 1962년에는 마릴린 먼로가 존과 사귀다가 갑자기 의문사에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자 자기도 이탈리아 피아트 자동차 아그넬리 회장과 피임약을 만나면서 큰 맞바람을 일으킵니다. 1963년에 존이 앨런 스캔들로 청문회와 탄핵 위기에 처할 무렵 역시 마스캔들을 일으킵니다. 제키가 이 무렵 또 유산을 하는데 이것을 위로하겠다는 핑계로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가 호화 요트를 몰고 왔고 그와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오나시스는 제키의 여동생 리와도 관계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1963년 존이 암살을 당한 다음 날에도 제키가 오나시스를 백악관으로 묵게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죽은 케네디를 영웅화하는 대선 전략을 폈고 이에 따라서 모두 제키를 불쌍한 과보로만 여겼습니다. 이런 때 제키는 존의 남동생 로버트와도 양다리를 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니 더 과감히 같이 다닙니다. 하지만 1968년 대선 직전에 로버트가 또 암살을 당하자 제키는 미국의 환멸을 느낀다며 미국을 떠납니다. 양다리를 해오던 오나시스와 바로 결혼해버리고 기존의 과부 이미지, 케네디 영웅화 등은 끝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미국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되찾기까지 저널리즘은 천박하게 바뀝니다. 설리번 판례에 의해서 공인의 명예훼손보다 알 권리가 우선하게 되었고 루퍼트 머독 등 방송계가 폭로 저널리즘이 유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92년의 2월에는 제니퍼가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과 12년간 불륜을 해왔음을 폭로합니다. 빌과 힐러리 부부는 TV쇼로 낙담한 평범한 부부 이미지를 가져서 동정표를 얻어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는 냉전이 끝난 시기로 공화당은 안보 이슈에서 가족, 동성애, 역차별, 여성 전투병과 등으로 이슈를 돌립니다. 냉전은 이제 문화전쟁이 되어 상대를 악마시하고 대선을 불복하고 탄핵을 쉽게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993년 6월에는 힐러리의 동료 변호사가 의문사하는데 이때 힐러리가 서류들을 숨기자 빌이 주지사로 직권남용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화이트워터 스캔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파 잡지에서 정규직이 되고 싶었던 동성애 기자가 빌과 수전의 혼외정사 의혹까지 엮어서 맹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의혹에 빌이 대처하느라 시간을 쏟느라 건강보험 개혁안이 날아가 오바마 케어까지 20년이 걸리게 됩니다. 1994년 5월에는 폴라 코빈이 폐미 열풍을 등에 업고 대통령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합니다. 화이트워터 스캔들과 폴라 스캔들까지 맞물려 상하원 모두 야당인 공화당이 차지하게 됩니다. 폴라는 빌이 자신에게 성기를 보여줬다며 자신이 본 성기 특징을 증거라면서 지루하게 법정 공방을 이어갑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라도 민사소송에 면책이 안 된다고 첫 판례를 내리지만 98년에 이르러서 폴라의 의혹은 기각됩니다. 한편으로 95년 11월에는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데 이때 백악관에 사람이 적은 동안 빌과 인턴 르윈스키가 만나게 됩니다. 97년 3월에 르윈스키는 국방부로 발령받는데 이별의 외로움에 친구에게 그만 빌과의 관계를 발설해버리고 맙니다. 특검팀이 이 정보를 놓치지 않고 추궁해서
대통령은 르인스키와 성관계는 없었다고 법정 선서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르인스키의 재산 중에 정액이 묻은 옷이 발견되어서 오럴 섹스를 했지만 그것은 성관계가 아니라면서 빌 클린턴이 대국민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빌이 폴라와 르인스키의 성추문에 휩싸여서 시간을 쏟게 됨으로써 빈라덴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9.11 테러의 원인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상하원이 공화당 과반이지만 상원의 3분의 2가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성공합니다. 이에 특검팀은 르인스키 스캔들을 언론에 공개해서 빌 클린턴의 지지율을 낮추기로 합니다. 이때 저자 레리 플린트가 위선은 위선으로 맞서겠다며 탄핵파의 성추문 증거당 100만 불을 주겠다며 현상금을 내겁니다. 이에 공화당 중심으로 헨리, 깅리치, 리빙스턴, 레리, 보파 등의 위선이 밝혀집니다. 국민들은 경제 호황에 관심이 있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러한 위선자들에게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따라 98년 총선에는 공화당이 야당으로서 첫 하원을 패배합니다. 또한 99년에는 탄핵도 기각됩니다. 이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도덕에서 다수파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000년대 소수자와 LGBT 단체들 또한 위선자가 많음을 속속 밝혀내게 됩니다. 요약 페이지입니다. 저자 레리 플린트는 밤에 역사책을 썼고 시대 구분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40~50년대 성엄숙주의 때는 포르노가 죄악시되고 꽃뱀질이 무기였지만 이는 적을 만들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60~70년대 이에 대한 반발로 성자유주의 바람이 있는데 성해방과 성관계의 자유분방함은 또한 약점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유에 지쳐 80~90년대 성폭로주의가 일자 폭로자들도 위선이 많고 세상은 폭로보다 실력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